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 분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날 의결된 추경안에는 농수축 살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의 공은 국회 예결위로 넘어갔는데요. 농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129억 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안에 1조 4,18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 모두 1조 4,312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농식품부 추경안의 핵심은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입니다. 농해수위는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총 1조 1,247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농업계가 염원해온 재난지원금에 초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농가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화훼, 친환경 농산물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특정 품목에 대한 별도의 선별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규모인 129억 원에서 1조 4,183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 1,247억 1천만 원. 국회 농해수위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천억 원도 순증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겁니다. 농심부 운용 배수는 2020년 기준 16.7배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17.1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정 운용 배수인 12.5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농해수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스마트 농업 확대 등에 따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해수위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 예산을 40억 원 순증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 지원 사업 예산을 211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농식품부 추경안에 들어있던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농촌 고용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 68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농해수위 소관 추경안은 23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감액 증액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들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에 각계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농민시민단체는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관계 전문가들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김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문제로 각계에서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문제가 된 일련의 사태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헌법과 농지법에 맞게 농지를 생산수단으로서 소유 이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취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식량 안보, 국토 보존의 보루인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한 규정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농지 취득이나 소유 시 예외 없이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농지 취득 규정을 강화하고 비농민의 농지 취득 시 일정 기간 작용을 의무화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매매 금지와 이른바 농지 쪼개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비농업인 상속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규정을 강화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의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았던 점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지역별로 농지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농지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와 그리고 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만들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은 17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소속 의원들, 대통령 직속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지 전담기구 설치, 농지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재인 농지는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완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농지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법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대중과 일반 언론의 관심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가 있는 사이 수년 전부터 농지 관리의 문제점을 주장해온 농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농지제도가 농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식량 안보의 보루인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농지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자 37만 톤 이내의 양곡을 풀어 쌀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쌀 17만 톤이 공급된 데 이어 10만 톤 추가 공급이 결정됐는데요. 벌써 정부가 예고한 물량의 70% 이상이 시장에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총 17만 톤의 양곡을 시장에 방출한 데 이어 10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총 37만 톤 범위 안에서 정부 양곡을 풀기로 한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공급이 결정된 27만 톤 외에 나머지 10만 톤 범위 내 물량도 시장 동향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쌀 10만 톤은 4월 6일 입찰에 들어가고 같은 달 13일부터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됩니다. 공매업체 등록과 입찰은 농협조곡 공매 시스템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농식품부는 원료곡이 부족한 업체 위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공매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업체별 입찰 물량 한도를 기존 최대 500톤에서 최대 1000톤으로 높였으며 재고가 부족한 업체는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연간 가공량 대비 재고가 30% 이하인 RPC는 400톤 추가 응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급 물량이 모두 2019년산 구곡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2020년산 신곡 물량인 만큼 구곡으로만 공매를 하는 건 수급 안정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곡 갖고는 가격 잡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요. 정부는 이번에 이제 2020년산은 손대지 않고 2019년산으로 공매를 하는데 19년산을 방출해가지고는 쌀값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정부는 앞으로 쌀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곡을 우선해서 방출한 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가격이 올라갈 위험성이 큰 거는 시기적으로는 6월에서 8월 사이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때 신곡을 써야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9곡을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당초 37만 톤 이내의 양곡을 풀겠다고 예고하기는 했지만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민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총량은 정해졌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쌀수급안정협의회에 참여한 단체한테 알리고 현장의 어떤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잇따르면서 향후 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은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마다 발생하는 봄철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정 자재를 전용 용기에 넣고 태워서 주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연소법의 일종인데요. 지난해 시범 참여한 농가의 과수는 언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봄철 이상 저온 현상. 지난해에는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의 80% 이상이 과수였고 과수 피해 면적 가운데서도 배, 사과 면적이 79.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개발한 연소법을 시범적으로 배 재배 농가 5곳에 적용해 본 결과 연소법을 적용한 농가의 100곳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배와 사과 개화기에 2번이나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하 5도까지 내려갔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 당시 연소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곳은 꽃 씨방의 고사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착과들이 많이 안 됐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됐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와서 보고 그랬거든요. 한번 붙여놓으면 오래 가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로운 연소법인 연소 하우징과 연소 용기 2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농가에서 과실 봉지나 왕겨, 폐타이어 등을 태우는 기술을 썼지만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고 화재의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 2019년 메탄올 젤, 목탄, 액체 파라핀 등 3종의 자재로 불을 피우는 연소 하우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배치된 연료를 넣고 태우면 저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타는 기술입니다. 다만 연소 하우징은 사각형 금속 용기를 사용해 보관이 용이하지 않았고 재활용이 불가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연소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연소 하우징 자재를 넣은 금속 용기에 등유를 넣고 연소하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보관이 용이해 재활용할 수도 있고 발화 높이를 기존 15cm에서 20cm로 높여 화재 위험도 줄였습니다. 바깥 온도도 2도 정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저온 현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연소 용기 같은 경우는 연료만 집어넣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연소 하우징이라는 것은 일반 깡통 안에 3가지 연소물을 안정적으로 일정한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진청은 개발한 연소법을 활용하려는 농가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연소 자재를 연소 용기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월 말까지 과수원 곳곳에 연소 자재를 넣은 연소 용기를 배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정부가 농기계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업용을 명시해야 하는 농기계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인데요. 제조연도 조작 논란이 있었던 표지판 관련 규정도 강화됩니다. 뗐다 붙이기 쉬운 스티커 재질이 금지되고 금속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농업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농기계 범위가 확대됩니다. 농기계에 붙이는 형식 표지판 크기는 조절 가능해지는 대신 표지판 재료 가운데 테프론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농업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표시 의무 농기계는 트랙터와 동력 운반차, 로더와 굴착기 등 4종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제외한 농업기계에 대해 농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42개에 이르는 검정 대상 농기계에도 표시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조 연도와 일련 번호 등을 표기한 형식 표지판은 본체 부착용의 경우 가로 40mm와 세로 20mm 내에서
엔진 부착용의 경우 가로 15mm와 세로 25mm 내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농기계마다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위치 면적이 모두 달라섭니다. 트랙터와 콤바인 이항기는 본체에 제조 번호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형식 표지판 재료는 테프론 스티커가 사용 금지되면서 금속 재질만 허용됩니다. 탈부착이 쉬운 스티커 특성상 제조 연도 조작을 위한 표지판 교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농민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 유명 농기계 업체가 형식 표지판 스티커를 무단으로 교체해 제조 연도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테프론 같은 것은 그냥 붙였다가 뜯어버리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거를 검토를 하고 의견을 받아보니까 일정 부분 기사 내용이 맞아요. 제조업체가 붙였다가 화분을 뜯어버린다든지 하면은 모르니까 안을 그렇게 잡고 지금 입구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태풍이나 질병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해온 임대료 감면 조치가 정부 주도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총 사업비 3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 기계 화율을 높여 적기에 영농을 실천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도내에서는 33개 임대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70여 기종의 9,200여 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 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기계화는 필수라며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달 24일까지 장기 체류형 실습 교육과정인 농협 한우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경남 거창축협 한우 전문 경영인 교육센터에서 총 10개월간 진행됩니다. 사육단계별 사양관리, 축사 및 사료관리 등 실질적인 축산 경영과정 실습과 함께 법률 세무에 이르기까지 창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 참여는 기숙형과 통학형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60세 이하의 한우 사육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거창축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됐던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에 대해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351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한 만족도와 신선도, 포장 상태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 질문에 89%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품질 상태는 44%, 품질 구성 14% 순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추진 사업으로 감귤 및 월동 채소를 포함한 368톤의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해 제주 지역 친환경 생산 농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상속공제가 있는데요.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영농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제 한도가 턱없이 낮아서 영농기업의 지속과 후계농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는 영농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모 혹은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논이나 밭 등의 영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영농 후계인 또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게 영농기업을 상속할 때 최고 15억 원 한도에서 영농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 등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종자 및 묘목 생산을 제외한 작물 재배업, 축산업,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농기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커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농지값이 크게 상승한 데다 스마트팜 등 많은 비용을 들여 건립한 시설물도 늘고 있고 무엇보다 한우, 한돈 등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화 추세가 두드러져서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규모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한우의 경우 100마리 규모 사육농장의 속값만 6억에서 7억 원에 달하고 축사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상속공제 한도인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농장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축은 상속재산이지만 영농 상속공제 대상에선 제외돼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배가 되죠. 다시 말하면 농장주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가업을 이어가려면 수억 원대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에 기대야 해서 경영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농업과 임업, 어업을 포함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농기업도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업 승계할 때 최대 500억 원의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후계농 육성과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후계농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부모로부터 각종 농업 기술을 전수받을 수도 있어 영농 정착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영농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가업을 잇는 후계농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